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백악관. 예, 맞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곳이 웨스트윙입니다. 웨스트윙은 우리나라로 쉽게 말해서 표현하면 청와대, 백악관이 청와대가 청와대 소관을 말하는 겁니다. 백악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스트윙, 중앙간접, 그다음 웨스트윙. 근데 이 웨스트윙은 그 대통령의 그 사무실인 그 카페트 깔려져 있고 막 미국 문양 있는데 보이시죠? 그걸 오발 오피스라고 하는데 그 오피스와 그다음에 참모진들의 사무실이 있는 곳을 웨스트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백악관의 위치나 이런 게 아니라요. 바로 이 웨스트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웨스트윙은 미국 MBC에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그 민주당 가상의 대통령 후보인 조슈아 바틀렛의 집권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이제 교과서적으로 미국 그 정치 드라마라는 것은 워낙 유명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에미상이면 에미상 가진 상이라는 상은 이 시리즈가 방영되는 동안 매번 수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고 저희 나라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즐겨보셨다는 미드로 인기를 끌었고요. 최근에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참모진들에게 DVD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게 입소문이 타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거 전집을 구하려고 DVD를 했는데 모든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매진입니다. 100개씩 몇백 개씩 한나라당이고 어디 거기고 다 사갔다 해서 제가 전화를 수도 없이 해봤는데 결국은 구하지 못하고. 근데 그러면 이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조슈아 바틀렛 미합중국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뉴햄프셔 주지사를 3선을 했고요. 세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그런 대통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리오 맥게리 백악관 비서실장입니다. 그냥 백악관에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요. 이 참모들의 수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엄마 같은 역할? 토비 지글러 보시다시피 유대인이고요. 백악관 홍보 담당을 하고 있고 주로 연설문을 씁니다. 대통령의 입이라고 지나갔지만 조시 라이먼이라고 이제 비서실 차장인데 이 사람이 제가 제일 여기서 보는 매력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뼛속까지 정치인이다, 이 사람은. 모든 모든 거에 관여를 하는데요. 입법에 가서 공화당이든 자기 민주당이든 협박도 하고요. 읍소도 하고, 조아리기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정말 뼛속까지 정치인이고. CJ 크랙 대변인이라고, 대변인실에 있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최근에 본 에피소드에서는 제목이 기사 없는 날이라는 시리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 브리핑 룸에는 100명의 기사를 원하는 기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득실을 거르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떨리죠.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 하진 못했는데요. 토비 지글러를 도와가지고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안 좋은 추문에 휘말려서 좀 드라마상에서 굉장히 멋지게 퇴장을 했는데요. 굉장히 괜찮은 캐릭터인데 조금 안타까운 일로. 조슈의 비서입니다. 다나모스는 자칫 정치 드라마라고 하면 굉장히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다나의 등장으로 엉뚱한 소리도 잘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항상 의미는 있고 뭔가 가끔 얻어 걸리는 느낌 있죠. 얻어 걸리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뭔가 그리고 제일 매력적으로 보는 또 캐릭터인데 찰리 영이라고 대통령 생각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비리그 등과 같이 엄청나게 유명한 대학교를 나온 다 수재들입니다. 근데 찰리는 혼자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 자랐고요. 어머니도 안 계시고 고등학교 졸업을 했지만 그 능력 하나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직 시리즈가 이제 저도 끝까지는 다 못 봤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괜찮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또 위원적인 대통령
그 막내딸과 로맨스가 있어서 뭐 저격까지 당하고 그런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비가일 와틀렛이라고 해서 대통령 영부인인데요. 심장과 전문의로서 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드라마의 원래 기획 의도는 그 루인스키 추문이 있었잖아요, 클린턴이. 그래서 모든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엄밀히 표현하면 이거는 정치 경제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문에 우리가 식탁에서 아니면 사람들끼리 이제는 정치를 갖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를 하자고 아론 소킨이 작가들과 함께 만든 건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웨스트윙의 매력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매력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예, 뭐니 해도 주인공이 조슈아 바틀렛입니다. 바틀렛은 정말 못하는 게 솔직히 없습니다. 너무 똑똑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좀 에피소드를 보면서 제일 물론 드라마긴 하지만 대단했던 게 뭐냐면, 낮에는 백악관 참모들과 회의를 합니다. 뭐 경제 문제든 어쩌 문제든. 근데 갑자기 지하 벙커로 내려가서 지금 뭐 중동이고 어디에 뭐 문제 구출되어 있는 사람들, 구출을 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자국민들. 그런 특수 임무를 군인들이 수행하면 그들을 또 구해오지만 그 군인들 중에 하나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죽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전화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일정으로는 어린이들을 만나가지고 연설도 해줘야 되고. 그런 모든 종합적인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뭐라고 하지? 바틀렛의 원래는 동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바틀렛이 굉장히 에피소드 중에서 이제 명대사라고 있습니다. 그 대사를 한번 여러 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틀렛이 뉴햄프셔 주지사 시절에, 뉴햄프셔 지역은 목축업을 많이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쪽 하원에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지역민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경선 때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표를 또 구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느 낙농업자가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께. 당신 때문에 우리는 큰 손해를 봤다. 근데 어떻게 당신은 또 우리한테 여기서 표를 달라고 오느냐. 그러니까 바틀렛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드리면요.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당신들을 골탕을 먹였던 거죠. 제가 골탕 먹인 거 맞습니다. 속은 거죠. 당신뿐이 아니죠. 절 지지한 많은 유권자들도요. 제가 농가들의 한방 먹인 거죠. 여러분은 옳은 일을 위해 혼쭐이 난 겁니다. 오늘날 역사상 최초로 빈곤 속에 사는 가장 많은 수가 어린이들이 되었습니다. 아동의 5분의 1이 매우 절망적이고 위험하며 가망도 없고 죽도록 힘들며 애끓는 빈곤 속에 살고 있고 5명 중에 1명꼴로 그들은 어린입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충성이 우리 시민 정신 규약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인도주의 규약 또한 충실히 불문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가진 것보다 나은 것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해보죠. 전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우유 구매가 힘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 호주머니에 흘러드는 돈을 일부를 막은 것입니다. 만약 그 때문에 화가 나셨다면, 절 원망한다면 전적으로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리앙 합중국 대통령에게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닭 요리 맛있게 드리길 바랍니다 하면서 그 연설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바틀렛을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그런 걸로 욕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을 가르쳐야 되냐, 가르치려고 드느냐. 그렇지만 좋든 나쁘든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꼭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 바틀렛은 굉장히 매력있게 설명이 부드럽지 못한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 웨스트윙의 두 번째 매력에 대해서 5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7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이 환상의 드림팀입니다. 이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다 이제 참모들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지만 물론 청와대 계신 분들도 그랬겠지만 이분들은 정말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권위에 눌려서 자기 일을 하지 않나요? 정말 진심으로 그와 같은 철학을 공유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들이 비난을 받고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대통령을 지켜드립니다. 절대 정말 불법적인 일이거나 그들의 그 원칙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요. 항상 치열하게 그러니까 대통령을 가르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이 있으면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합니다. 큰 소리도 내고 화도 내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정을 한 그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고 근데 꾸준히 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이랑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기획팀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래서 오늘 좀 더 공부해봤는데 한 번 이제 이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반기를 들러서 결국 나간다고는 하던데 그래도 제가 본 데까지는 항상 말을 잘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본 그 DVD의 이제 첫 표지인데요. 시간이 있거나 여유 되시는 분들은 뭐 구입하셔서 보신다면 절대 그러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어 공부하시라고 보는데 요즘 영어 초급자들에게 영어 공부를 하라고 하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말도 너무 빠르고요. 경제영어, 정치영어 제가 대충 스크립트 쓰다가 그냥 던졌거든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시리즈물로 값싸게 구입할 수는 없지만 단품으로는 아직도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하시던가 아니면 P2P 사이트 이용하셔서 다운받아서 보신다면 좀 더 멋있는 정치. 오바마보다 그다음에 항상 부러워하잖아요. 오바마가 미국에 있다는데 하지만 우리는 지난 몇 년 전에 더 좋은 분을 모셨고 정말 그분이 더 멋진 일을 해냈다는 것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여러분께서 한번 시간 되면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왜 이런 시간을 준비를 했냐면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이렇게 아시겠지만 참 많은 워크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이게 이제 그 TEDx나 TEDx나 이제 이그나이트 같은 행사들이 지금 TEDx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너무 놀란 게 TEDx 서울에서 이걸 누가 나왔냐니까 윤여준 씨가 나왔어요. 윤여준 씨가 나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국가 통치가 어떻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개헌 반대한다. 잘하면 되지. 왜 개헌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얘기해요. 사실 윤여준 씨는 박근혜 책략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건 그래서 우리 방식의 뭔가 워크숍들을 해나가야 돼. 이런 기회들이 많을 텐데, 오늘 그 첫 희생타를 드렸습니다. 키노트 너무 멋졌고, 무엇보다도 인물이 잘생겨서, 듬직해서, 정말 내가 나이는 좀 많았지만 사회 삼고,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5분을 쓰셨어요. 정말요? 저 7분밖에 안 다들 이제 인물 감상한다고 사람들이 그게 몰라서 그랬지. 15분을 쓰겠습니다. 또 꺼지고 있는 상황이죠. 얘가 다시 켜질 동안 2, 3분 동안도 제가 또 떠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아까 안에서 하셨던 분들 어떤 얘기가 결론이 나는데? 시금니 가방. 네? 가방. 나 가방요? 왜? 우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얘가 지금 켜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게 뽑을 때마다 반응하는구나. 야, 지금 꺼지고 있는 거죠? 네, 꺼지는 데 시간이 걸려요. 냉각 지키면 돼요. 그렇죠. 꺼진 거죠, 이제?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들어온 게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이고. 아, 맞다. 그 말씀 드려야 되겠다. 나중에 할 얘기인데 빨리 끝내고, 다음 주에 이렇게, 5분입니다. 5분 동안 이제 발표할 사람을 젊은 쪽에서 한 분, 또 이제 35세 이상에서 한 분,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35세 미만 분 중들은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다음 주. 네. 자, 관장님께서 35세 이상 중에 한 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뒤에 오는 완이를 아까 왜 안 해주셨어요? 31세. 네. 아, 관장님 지키셨어. 두 분? 동작이 빠른 게 문제예요. 아무나 시작하세요. 35, 3명 계시네. 예. 네, 그러면 엄마야님. 그냥 5분 동안 아무 얘기라도 관계없는데 슬라이더는 15장이네. 그러니까 15장을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넘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는 거고 5분 동안 5분 안에 끝낸다라는 건 무지 힘듭니다. 그죠? 15분. 그러니까 5분 안에 한다라는 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종회입니다. 사단법인 코리아 스픽스 종회입니다. 오늘 결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지금 청조 내려가죠. 그죠? 노무재단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단법인 공공경영연구원 여기 산하센터로 하기로 했습니다. 뭔데요? 산하센터 하기로 했는데 이게 빨리 법인체로 전환을 해야 되는 관계로 그냥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조직체계 관련해서는 아마 아까 얘기하셨던 그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사는 한 달에 얘기하셨어요 아까네. 10만 원 이상 공헌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10만 원이 뭐냐? 퍼실리테이터를 하시면 수입이 생깁니다. 그 수입 중에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은 기부하겠다 하시면 이사 직함을 드립니다. 어느 동안 1년 동안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별다른 부분은 없어도 50만 원 이상 작정하시면 그 말은 수입이 한 달에 100만 넘어간단 말이죠. 그죠? 퍼실리테이터만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높은 이사 그렇게 직함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총회를 안 빠지고 하는 행사는 이제 김병준 이사장님께서 제가 이때까지 했던 그 스픽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된 아주 쇼킹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 듣고 이 길로 빠져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강연이 있을 겁니다. 장소는 이 근처가 될 것 같은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날짜만 정했습니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5일, 다음 주 목요일은 여기서 일단 총회가 있고요. 연락이 김병준 이사장님은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결정한 거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얘기 다 됐겠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러면은 박주희 우리 이사님, 비양님의 아젠다 The Other of the Day에 대해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아젠다인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제로서의 아젠다가 아니고 의제 일정, 그러니까는 어떤 정해진 순서에 따른 우리가 이런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을 한번 해봤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저희 항상 이런 모임을 할 때 보면 좀 울타리 밖으로 저렇게 튀어나가시는 분들이 꼭 계시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의제 일정을 정해놓으면 킵더 트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풀 저렇게 밖으로 이건 눌러야 돼서 이렇게 정신 사납지 않도록 킵더 프레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포캐스팅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보실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 다른 사람의 이 일정이 어떻게 돼서 몇 시쯤 끝나서 내가 어떤 약속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러한
예측을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가장 좋은 점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젠다 일정을 보면요. 처음으로 오프닝입니다. 일단 우리 모임을 이제 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프닝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어떤 모임에서 오프닝이 시작이 아니고 이전에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콜 투 오더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것처럼 뭐 미리 누가 어떤 PT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누가 출석을 할 것인가 어느 시간에 올 것인가 이런 것을 미리 콜 투 오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손에 손잡고 다들 잘 오셨는지 오시기로 참석하시기로 하신 분들이 다 오셨는지 출석 체크 우리 흔히 얘기하는 출첵의 점호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이 과정을 거친 후에 그 후에 이제 오프닝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시작하는 오프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프닝 이후로는 그 다음에는 승인이 돼야 합니다. 의제에 대한 아젠다에 대한 승인인데 아젠다의 포인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구성원끼리 아주 치열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의제라는 거는 사실은 뭐 여기에 더 첨가되어야 할 부분 아니면은 오늘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빼져야 할 부분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된 후에는 뭔가가 딱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체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우리는 I'll change the world. 세계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만큼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유연함을 갖고 이렇게 모임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체인지가 필요하지 않는 체인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의 과정을 좀 거쳤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됐으면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올드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뭐 퍼실들이 이야기를 하면 예전엔 이렇게 못생기고 이 큰 사람들만 자꾸 떠들어대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다. 이런 식의 올드 비즈니스에 대한 뭐 평가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당연히 뉴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새로운 비즈니스. 예전엔 이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게 해당합니다. 저처럼 예쁘고 착한 사람들만 발언을 할 수 있게 우리의 토론 문화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의견들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다 있던 the more the better라고 좀 많은 의견이 나올수록 우리가 실행해 볼 수 있는 일도 많고 이렇게 진행할 때 좀 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연성도 가질 수 있고 해서 좀 많은 의견을 그러니까 프레임 밖으로 빼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우선순위라는 걸 정하더라도 쭉 가장 많은 의견들을 모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올드 비즈니스 이야기 나왔고 뉴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끝나면 안 되죠. 다음에 약속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다음에 약속의 시간이라든가 장소 이런 어나운스먼트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모두 다 기다리는 클로징입니다. 졸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임에서 무언가를 얻어가셔서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프레임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이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십시오. 짠. 남자분들 안 좋아하시니까 왜 마음대로 가져가시니까 이런 모임이나 어떤 토론을 하다 보면 정말 그 게임 하고 싶을 때 있죠. 이렇게 폭탄에 이렇게 그 시험 폭탄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발언하도록 그래서 발언 오래 하는 사람 앞에서 붐 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이런 틀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우리도 자꾸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거는 아주 일반적으로 모든 모임이라든가 뭐 미팅, 회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들은 이제 다양한 진행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람들이 모인 거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오비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뉴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많이들 집에 돌아가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하신 거는 이제 동영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페부터 올리고 여러분들 올려놓을 테니까요. 댓글 좀 이것으로서 이제 준비한 건 다 끝났습니다. 오늘 모임은
그 안에서는 지금 아까 포실테이터 얘기를 하다 말아서 하다 말았죠. 끝나고 다시 모여서 끝나서 다시 모이기로 하셨어요? 바깥에서는 오늘 그렇게 좀 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 주 목요일은 저희가 총회경 할 건데, 관장님하고 엄마야님 준비를 해주시고 하실게요. 혹시 제가 빼먹은 거 있나요? 네.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저기 비영남님 제가 오늘 뭘 해야 되는데 빼먹은 거 있나요? 오늘 에이라디언 아까 준비하실 하셨었나요? 네. 온라인 툴에 대한 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또 빼먹었잖아. 그러면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시기. 오늘 에이라디언 컨디션이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는데 제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에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수요일날 공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설문조사가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폭풍과 같은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물론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 김일겸 씨라고 팀장이 계시더라고요. 머리 이렇게 팍팍팍팍 죄송해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정말 오늘도 미팅하는데 어떡하냐. 이분이 진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세요. 이거 정말 해보고 싶다. 노무현 재단에서 할 건 이거다 바로. 들썩들썩하죠 이렇게. 그분도 자신이에요. 자원봉사 이만큼 모일 거고, 사람도 천나줘도 많이 할 거다. 그래서 긍정부정 대강당이 터져나갈 거다. 그때 가서 아마 사무소에서 후회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거는 초반에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데 다음 주 목요일만 빼면 주말이고 주중이고 저 좋고 몇 분 안 계셔도 됩니다. 참여당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참여당에 계신 분들은 지역위원회에서 정말 친구 몇 명이라도 좋습니다. 장소도 괜찮고 어디든 괜찮습니다. 제가 갈 테니까 이걸 한다고 하고 내부 지역위원회에 게시를 해놓으시면 하셔도 게시만 해놓으셔도 이게 정말 한다더니만 노무현재단에서 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홍보거든요. 제목을 어떻게 그냥 코리아 스픽스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10급이 뭐 새로운 거 하나보다. 그래서 며칠 날 일단 우리 3명 모이기로 했다.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그냥 모범 글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걸 퍼다가 그냥 각자 자기 게시판에 옮기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그거는 각자 쓰라고는 못 써요.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만들어서 우리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어디라도 좋습니다. 대상이 누구라도 좋고 이름도 관계없습니다. 시간만 맞추면 됩니다. 시간만 맞추셔서 신청을 하셔서 되면 예를 들면 하루에 2장도 뛰겠습니다. 저한테 남은 건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반밖에 안 남았구나. 수요일 약속 없다. 자, 목요일 밤 빼면 그 목요일을 많이 좀 데리고 오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하셔서 원전 제각이 좀 힘들고요. 좀 지역위원회에서 일정을 좀 잡아주셨으면 친구들도 좋습니다. 술자리만 아니면 뭐라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건의하실 사항 있어요? 오시면 네, 지금 미리 처음에 오셨을 때 그 방명록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페이스북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은 페이스북 들어가시면 이제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스마트폰을 직접 입력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끝나고 노트북으로 방명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기획 촬영 끝나고 나서 하고요. 여기서 이래도 찍을까요? 지금 여기 계시니까 이렇게 계속 여기서 찍는 게 낫겠죠? 잘 안 들어갈 텐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손의견 알아서 미양형님 안 나옵니다. 여기가 안 나오고.
미스가 빠님부터 안 나옵니다. 뭐라고요? 예, 이 네 분. 한쪽 우리 안 나온다고요? 에디님. 네. 안 나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치즈.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지금 동영상이 찍혔습니다. 하나, 둘, 셋. 치즈. 다시 해야 됩니다. 반전해 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치즈. 차장님. 안 보이는데. 자, 하나, 둘, 셋. 치즈. 수고하셨습니다.